네, 2학년 8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올바른 발음과 표기 부분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요, 우리가 꽃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표,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발음을 해봤을 때 올바른 발음대로 발음을 할 수만 있으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겹받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읍, 시옷, 리을, 기역, 뭐 이런 거와 같이 자음 두 개로 이루어진 그런 받침을 겹받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겹받침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뭐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기역, 시옷부터 비읍, 시옷까지 이 아이들은요. 겹받침 중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들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들이 발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선생님이 리을 퍼먹어 얘기했었죠? 리을 퍼먹어 이 아이들은요. 뒤에 있는 아이들 기역, 미음, 피읍 같은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비읍으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겹받침이 어말이거나 어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끝을 말하는 겁니다. 어말.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보시면은요, 넋 하고 끝나 있죠. 그 뒤에 어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말이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뒤에 자음 쌤이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글자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대충 읽어주세요. 뒤에 자음이 온다라는 거는 요 두 번째 예시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니은, 지읒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왔냐면은 안다 이렇게 자음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겹받침 중에 하나만 발음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 어말과 뒤에 자음이 올 때 이때는 겹받침 중 하나만 발음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요. 이렇게 어말이나 자음이 뒤에 오는 경우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전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발음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말과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한다고? 네, 뒤에 있는 겹받침을 그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한다. 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니은, 지읒 다음에 여러분 뭐가 왔어요? 모음이 왔습니다. 모음이 올 때는 어떻게 발음을 한다고요? 자, 이 중에서 뒤에 있는 소리인 지읒을 요 위로 옮겨서 앉아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같이 해볼게. 리을, 비읍 뒤에 이라는 모음이 왔어요. 자, 이렇게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자음인 비읍을 이렇게 뒤로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비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경우에 시옷은 그냥 시옷이 되는 게 아니라 쌍시옷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되다와 되다. 이제는 발음을 끝내고 표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는요, 여러분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수많은 받아쓰기를 통해서 이미 익혀왔기 때문에 사실 발음보다는 조금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는 되다와 되다의 차이점인데요.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되어를 여러분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되어가 바로 되이기 때문에 되어라는 말을 썼을 때 말이 되면은 되로 쓰는 거고 말이 안 되면은 앞에 있는 되로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는 말에서 되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되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되고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맛있게 되어서 좋아. 여기서는 여러분 어가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되를 씁니다. 자, 어느새 밤이 되었다 할 때 여기도 여러분 되에다가 어가 들어갈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됐다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안과 안의 구별법입니다. 안은요, 아니를 줄임말이고요. 안은요, 아니하를 줄임말입니다. 요 히읗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히읗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하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은 요 히읗을 넣은 안을 쓰고 아니하를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안을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아침을 아니하 먹었다.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을 쓰는 거고요. 책을 읽지 아니하다. 아니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않다라고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낫다와 낫다입니다. 낫다는요. 상처가 고쳐졌다 라는 의미고 히읗이 들어가는 낫다는요. 몸 밖으로 아이를 내놓다는 의미로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나타라고 쓰면은 사실은 헷갈리지 않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하죠. 나으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때 살짝 형태가 달라집니다. 상처가 나으면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죠? 그렇죠. 시옷이 탈락해서요. 나으면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타가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히읗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낳으면 이렇게 필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모음으로 오는 것이 이렇게 으면 이런 아이들이 붙었을 때 시옷과 히읗이 탈락하는지 탈락하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붙이다와 붙이다입니다. 붙이다는요, 여러분 편지를 붙이다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붙이다는요, 두 개가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즉 우표를 붙이다 등에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헷갈리시면 여러분 국어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올바른 발음을 해야 하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바로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거겠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한 편지 읽을 때 느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맞춤법이 다 틀렸어. 그러면은 얼마나 정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올바른 표기를 익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발음과 표기 부분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은 국어 자습을 하시고
시험 꼭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